저도 스캇 공연 갔다 왔습니다. 저도 이런 한 번뿐인 기회, 인생에 한 번밖에 안 올 것 같은 기회는 그래도 잘 잡는 편이기 때문에 공연 갔다 왔는데요. 오늘은 이 스캇 콘서트 후기를 간단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으로 저는 스탠딩 C구역에 갔어요. C구역에서 이제 한 이쯤에서 스탠딩해서 관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그냥 서 있었던 곳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같은 구역에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랑 같이 노르셨을 수도 있고요. 이제 입장 시스템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입장은 4시까지 입장 마감이었어요. 4시보다 이후에 온 사람들은 그 예매했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이후에 그 지연자로 취급받아서 나중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이게 조금 되게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4시까지 안 오면은 티켓팅 했던 그 노력이나 열정 그런 것들이 뭔가 무효화되는 것 같아서 4시까지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4시 반에 들어가니까 대기 시간이 의무화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이제 7시까지 2시간 반 정도는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특히 스탠딩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화장실도 가고 싶어질 거잖아요. 근데 화장실도 갔다 오면은 자리 뺏기고 뒤로 밀려나고 그런 게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기만의 문제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어김없는 거죠. 스탠딩이 있는 공연장에 가면은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기도 하고요. 화장실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전히 스탠딩석에서 기다리는 거는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디제잉이 시작됐어요. 갑자기 이제 이분은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던 분인데 DJ 럭키라는 분이고요.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분이 틀었던 셋리스트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중성 있는 노래들 위주로 잘 틀었어요. 옛날 노래부터 최근 노래까지 그래도 되게 균형 있게 잘 틀은 것 같습니다. 뭐 Drop It Like It's Hot 같은 노래라든지 제이지 노래라든지 뉴욕 그거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이어드러머스 노래도 기억나고요. 팝스모크 노래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팝스모크도 제가 좀 좋아하는데 들어줘서 반가웠고 치프키프의 러브소사도 나와서 되게 웃으면서 반갑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제잉이 끝나고 1시간 정도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딱 다시 열기를 가라앉히고 기다렸는데 스캇이 지각을 해버리죠. 이렇게 10분 지났을 때는 이제 오겠지 했는데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설마 20분 넘게 지각하겠어 했는데 20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돼서야 트래비스 스캇은 도착을 했어요. 공연 내용은 다들 뭐 아실 내용이니까 그렇게 깊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음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공연도 타일러 공연 못지않게 음향이 구리다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타일러 크로마코피아 콘서트보다도 구리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디제잉 할 때 있잖아요. 저는 디제잉 할 때 약간 되게 괜찮았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이땐 좋았던 것 같은데 라고 써봤어요. 이때는 저음도 되게 잘 울리고 막 진짜 베이스 울릴 때 심장으로 그 느껴지는 심장까지 전달되는 그런 울림 있죠. 그게 잘 느껴져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연 딱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음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쉬웠고 막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는 뭐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음향적으로는 막 만족스러운 공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이때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왜 좀 아쉬웠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들의 환호 소리인가 함성 소리인가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거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캇 공연에서 음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뭐 스캇 공연을 음악 들으러 가는 것보다 뭐 음향의 섬세한 조절이나 크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열기나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노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뭐 음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즐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래비스 스캇은 음악 장르가 힙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기를 좀 더 느끼면서 즐긴다면은 음향이 좀 부족해도 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핀 같은 경우는 한 6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한 4번은 더 해가지고 10번을 채워줬으면 싶었어요. 왜냐면 지각했으니까. 그리고 10번 채운 곳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10번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시코 모드는 완곡해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코 모드 중간에 끊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시코 모드가 트래비스 스캇 노래 중에서도 거의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고, 그런데 그리고 이거의 후반 벌스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끝까지 불러주지 않아서 좀 식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봐보니까 이 시코 모드를 완곡한 나라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이 마마시타 노래할 때 딱 그 팔 3번 정도 휘두르고 노래가 딱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제스처가 멋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많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이 이 모시핏에 대해서예요. 이 모시핏은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이렇게 써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트래비스 스캇 음악에서도 그렇고 뭐 플레이보이 카티 같은 오피움 사단의 음악가들도 그렇고 트랩 뮤직이나 레이지 음악이 과격화되면서 점차 이제 모시핏 문화가 세계로 퍼지고 더욱 과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 트랩 뮤직 아티스트들이 거의 잘 안 오기 때문에 이번 트래비스 스캇 공연 같은 날은 한국인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시핏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까지 가셨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된다, 하지 않으면 나는 콘서트를 간 게 아니다, 이건 진짜 절호의 기회니까요. 트랩뮤직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손꼽아 기다리는 날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물론 저는 트래비스 스캇에서 이제 막 몸을 부딪히고 모시핏 안 하고 열기를 막 느끼지 않으면은 왜 온 건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안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남성분들도 그래도 막 사이코패스가 아니니까 피해를 주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일확천금의 기회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안 놀면 진짜 언제 놀겠어요. 이렇게 우리 더 놀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마음대로 노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시핏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도 말해보고 싶어요. 이 트래비스 스캇 공연에서 모시핏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거의 세계에서 가장 과격하게 노는 공연 중 하나이고, 심지어 한국은 그런 전 세계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이 모시핏 문화가 적고 규모도 솔직히 작고 강도도 낮은 편인데도 화를 내시니까 뭐 이럴 줄 몰랐는가 라는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이럴 줄 모르셨다면 사실은 사전조사 부족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전조사 부족한 거 맞죠? 그리고 약간 뭐 문화에 대한 존중 이런 말도 조금은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에는 트래비스 스캇은 완전히 트래퍼들의 문화니까 그들의 문화를 좀 알고 이 공연장에 들어가고 그랬으면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또 서로 간의 배려 문제이고 뭐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고 뭐 이런 거는 또 없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모시핏에 대한 비난, 주로 규모에 대한 비난이죠. 뭐 아시아인들이 무슨 모시핏이냐, 뭐 핏 원 서클도 엄청 작고 뭐 노는 거 보면은 막 위에 각도에서 찍은 거 보면 되게 하찮아 보이고 뭐 그런 얘기도 가끔 있던데, 그거는 뭐 너무 꼬아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뭐 이런 공연에서 그렇게 안 노면 도대체 어떻게 노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게 노시길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끼리 재밌게 놀면 되고, 그 규모는 당연히 작고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거는 미국의 문화니까요. 미국의 문화가 동양으로 들어와서 전파되고 이 정도까지라도 온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요?
듯 이런 식으로 비난하시는 분들은 주로 모시핏에 피해를 입으신 소수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혐오하시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조금 더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의 모시핏에 대한 비난을 하신다면은 무시가 답입니다. 괜히 인터넷에서 싸우시지들 마시고 그냥 그런 분들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키 마스크 쓰신 분들이 공원에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데, 저는 C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C구역에 한 진짜 히트곡 메들리가 시작될 때쯤에 스키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 이분들이 약간 교통 정리도 해주시고 막 모시핏 열게 도와도 주시고 그러신 분들이었어서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막 주도적으로 막 모시핏을 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나서 주시니까 같이 저 같은 분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잘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트래비스 스캇 공연의 가성비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공연은 가격에 비해서 공연 시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지각해가지고 정시에 끝냈으니까 1시간 20분 정도 공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뭔가 그래서 가성비는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트래비스 스캇 공연 가는 거는 흔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시간 20분 정도 공연 짧고 굵게 봤으면은 그래도 이건 나한테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벅지도 아파요. 종아리도 아프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은 이쑤시고 알배긴 부분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보겠습니다. 일단 오피움 사단과 플레이보이 카티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 올 것 같지가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랩비트에서 나스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나스만큼 좀 핫한 아티스트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플레이보이 카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플레이보이 카티가 오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랩비트도 뭔가 방향성을 바꾼 건지 이제 메들리라는 페스티벌로 바꿔서 좀 더 다른 방향성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카티도 그냥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막연한 희망을 한번 품어보고요. 이제 위켄드도 한 번쯤 이제 올 차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내년에 현대카드 콘서트, 슈퍼 콘서트가 다시 열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현대카드 슈퍼콘 마지막 타자가 브루노 마스였으니까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위켄드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헛된 희망을 한번 품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